뉴스센터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310명이 나와 66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13일째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엔 3만 명이 참가했는데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까지 열리면서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국정원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사이의 한라인 대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하대에서 숨진 20대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학생이 현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갔으며 옷을 다른 곳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피서지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열대야 등으로 잠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낮잠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세계 육상선수권 예선에서 공동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23년 만에 결선 진출로 최종 우승하면 한국 최초의 우승이자 29년 만에 실내외 세계선수권을 모두 석권하는 선수가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인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66일 만에 최다. 토요일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건 코로나 유행이 증가세에 있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대체로 예상 가능한 수치였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전파력도 높고 기존 면역도 피하는 새로운 변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름방학과 휴가는 시작됐고 흠뻑쇼와 같은 공연과 프로야구 올스타전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동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방역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310명으로 66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2배, 2주 전에 4배 규모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BA5가 우세종이 되어가는 데다 켄타우로스 변이 국내 첫 확진 사례까지 나오면서 두 변이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치명률이 낮지만 고령층 등 감염 취약계층의 치명률은 높은 점은 문제입니다. 유행 규모가 커지면 이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들의 감염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국은 9월 말 위중증 환자가 하루 최대 1,450명에 사망자가 15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증가세가 더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령층,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스톱 진료기관인 경우에 6,300개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10,000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준비가 돼야 되고 커지는 확산세에도 서울 잠실 가수 싸이의 흠뻑쇼에는 연일 수만 명의 관객이 모였고 바로 옆 야구장에는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보기 위해 4만 야구 팬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3년 만에 퀴어 축제도 열렸습니다. 비슷한 시간 주변에서는 반대 집회까지 열리면서 서울광장 일대에 3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교통도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광장이 온통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무지개색 깃발을 휘감기도 하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낮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열린 축제에 참가자들은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저의 존재를 떳떳하게 드러내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퀴어인 것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최 측은 살자, 함께 나아가자를 올해 슬로건으로 삼고 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곳곳에 보면 다양한 색깔의 무지개와 색들이 보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주한 영국, 스웨덴 대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성소수자인 골드버그 대사는 처음으로 공식 연단에 올라 행사 참여 이유를 연설했습니다. To expres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We're going to fight with you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축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반부터는 을지로와 종로, 명동 일대에서 약 4km 구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간 불과 도로 하나를 두고서는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두 집회 간 가림막과 경찰의 통제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광장 일대에 3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8년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한라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던 시기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4월 남북 정상회담 사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사이의 대화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간 직통전화, 이른바 핫라인을 통한 대화에서 부적절한 대화나 거래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당시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던 시기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정보기관의 비밀 접촉 내용을 보도하는 나라는 없다며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거 자체인지 국정인지 모르지만은 네. 오늘은 여기다 하나 올려주고 내일은 저기다 하나 올려주고 지금 뭐예요?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북한으로부터 탈북 사실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청와대에 북측 선원이 탄 배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을 납포해 북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송환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딱 하나 한라인인데 단언컨대 한라인을 통한 소통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이 구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내일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 무공정 사적 채용이 판치는 윤석열 정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나 한가하다며 특히 스스로 채용을 추천했다고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해 충돌이라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대통령실 전 직원의 채용 기준을 공개하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강 의원은 아빠 찬스로 채워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냐며 더 이상의 채용 농단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둔 만큼 경쟁자들이 저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온통 자신의 친인척 지인들로 가득 채운 윤석열 궁궐을 만들어놨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전 정권 탓하기 전에 사적 채용 압력과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소문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전히 공정한 과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사적 채용 프레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기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희가 앞서 국정원이 2018년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때고 그때 상황부터 한번 좀 남북관계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시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선수단은 물론 공연단도 방문했었죠. 평양에서도 다 들리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종 기자가 얘기한 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순간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보겠다고 하면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월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핵심 역할을 한 게 서훈 전 국정원장과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장이었던 김영철입니다. 꼬였던 남북 이슈들을 풀기 위한 민감한 협상이 이어졌을 텐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파탄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대통령실 행정요원 이야기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논란이 된 직원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는 9급 행정요원입니다. 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SNS에 자신이 추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한 성실한 청년인데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근무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된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 사례를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습니까? 네, 대학생 신분으로 1급에 발탁됐던 박성민 전 청년 비서관 사례를 겨냥했습니다. 벼락 출세한 청와대 1급 비서관보다 9급 채용된 청년이 흘린 땀과 노력이 적지 않았다.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감히 비판할 수 있냐 이렇게 적었는데요. 민주당은 항상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기준으로 남을 비판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논란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이해 충돌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9급 채용된 청년의 아버지가 권 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의 선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민주당은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의 채용을 추천한 건 공직자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권 직무대행 측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내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치권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나이만 청년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홍 시장이 몇 가지 단상이라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예. 청년팔이 정치 좀 그만해라. 행태는 구태와다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대상을 딱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여야의 젊은 리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한 걸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이유는 뭘까요? 홍 시장이 이렇게 본. 네, 두 사람 모두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잠행 중입니다. 예.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과 만나고 있다며 새 결집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 경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청년들의 지지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홍 시장이 이 대표를 향해 사법 절차에만 집중해라. 성숙해져 돌아오라고 했던 조언과는 좀 다른 행보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어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최고의 결정을 무시한 건데 상식을 무시하는 억지가 무슨 청년 정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인하대에서 숨진 여대생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같은 학교 남학생에 대해서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남학생의 휴대전화가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관련해서 조창훈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그리고 사건의 전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1학년 여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인천 인하대 캠퍼스. 사건 이튿날 건물 앞에는 재학생들이 마련한 추모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같은 학교 학생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어디까지나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계절학기 시험을 마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같은 학년 남학생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당시 이들의 다른 일행은 없었고 남학생이 피해자를 부축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남학생의 휴대전화가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폭행을 피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졌는지 남학생이 밀었는지 여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점을 두고 남학생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남학생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앞서 보신 인하대 사망 사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부 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피해자, 피의자 모두 1학년으로 확인된 상태고 사건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남학생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좀 포착됐다고 하던데 뭘 보고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네, 1학년 여학생이 같은 1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진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예. 숨진 여학생이 입었던 상의는 추락한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바지와 속옷은 사고 지점에서 제법 떨어진 캠퍼스 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남학생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옷가지가 상당히 이격이 있어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얘기하고? 네, 아직은 좀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부터 증거인멸 관련 진술은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유류품을 보내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이제 좀 궁금한 점 좀 살펴볼게요. 지금 방학이고요. 사건이 일어날 시간이 새벽 3시경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 인하대는 지난달 초에 1학기 기말고사를 치렀고 지금은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2호관은 공대 건물인데요. 그 방학이라 하더라도 그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출입카드를 찍으면 언제든 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인하대 관계자는 밤새 출입문을 열어놓는다면서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MBN에 전했는데요. 출입엔 제재가 없었던 겁니다. 학생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이 피해자 여학생과 피의자 남학생 같은 과라든가 동아리라든가 공통점이 좀 있습니까? 그 1학년 동급생인 건 맞지만 과는 서로 다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학예 계절학기를 수강했는데요. 두 사람은 계절학기 시험을 치른 뒤에 만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 동아리 모임에서 만났는지 등 어떻게 두 사람이 친분을 쌓고 또 술을 마시게 됐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 남학생이 피의자로 특정이 되긴 했지만 이 남학생의 신상이 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요. 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피의자인 남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지금 무차별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남학생의 SNS 가입자 수는 순식간에 수천 명이 늘어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이런 신상 털기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타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 유포는 그 추적 조사를 통해서 모두 적발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혐의는 나왔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런 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수사 방향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현재 남학생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치사입니다. 그 형법에 따르면 강간치사는 성폭행 뒤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일단 남학생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 사건 경위, 특히 건물 3층에서 여학생이 어떻게 밖으로 추락했는지가 남은 조사의 핵심입니다. 그 피의자는 조만간 구속 여부를 가르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캠퍼스 안에서 일어났고 글쎄요, 음주로 인한 좀 캠퍼스 사고가 좀 빈번히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만취한 여대생이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음주로 폭행 등 갖가지 사건 사고가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졌다는 뉴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요. 특히 지난 4월에 코로나19에 따른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그 대학 내 음주 문화가 다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 술을 좀 적당히 마시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이어갑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환기구에 빠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선 화물차 사고로 생수병 8,000개가 도로에 쏟아졌는데 뒤따르던 차량들의 2차 사고로도 번졌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공사장 안으로 들어선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계단을 타고 지하에 내려가자 쓰러진 남성이 보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5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60대의 작업자가 환기구에 빠져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신고자 말에 의하면 그냥 공사 현장 내부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추락했다고 갔을 때 심정지였습니다. 경찰은 작업자가 옷을 갈아입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에는 충남 대전 통영 고속도로 대전 방향 금산 IC 부근에서 16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덮개가 열리며 차에 실린 생수병 8,000개가 반대편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생수병을 피하는 과정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객 4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4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5분쯤 전남 창원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한편 오전 7시쯤에는 경기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부근에서 남자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생후 만 9개월 전으로 추정한 경찰은 국가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무허가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발급하고 여성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프로파일러로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강세윤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최면 심리 분야를 가르치던 곳입니다. 지금은 간판이 사라진 채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10여 년 전부터 이 사무실에서 민간 학술단체를 운영하며 임상 최면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원들에게 일정한 교육비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공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술단체 역시 무허가로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은 허가받지 않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학회 뭐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주축적 역할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심지어 여성 회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차량과 사무실에서 해당 경찰관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초복답게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바다와 계곡 같은 물이 있는 곳이라면 피서객들로 북적였고요. 에어컨 바람 아래 실내에서 보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초복 나는 풍경을 김영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드넓은 백사장이 알록달록한 파라솔로 뒤덮였습니다. 튜브를 탄 사람들은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한쪽에서는 제트스키가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인근의 머드 축제장에는 진흙투성이가 된 피서객들로 가득합니다. 춤추면서 물대포를 맞고 커다란 머드탕에서 진흙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길고 긴 머드풀 슬라이드는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보냅니다. 박람회장 정시관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갯벌 속 생물을 관람합니다. 가족들이랑 오늘 함께 놀러 왔는데 가까이에 해수욕장도 있고 박람회도 넓고 볼거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연꽃 축제가 한창인 충남 부여 궁남지에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축구장 18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커다란 초록빛 연잎 사이로 붉은색 혹은 흰색 연꽃이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추억 담기에 바쁩니다. 연꽃 사이를 누비는 카누는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 와갖고 너무 좋고 꽃도 많이 피고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네, 체험거리도 있고 볼 게 많아요.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휴가를 떠나는 차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초복을 맞아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기력을 충전하는 분들도 많았지만요. 한편에서는 개고기 식용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서울 용산에서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 앞 광장. 흰 옷을 입은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초복을 맞아 개 식용 종식을 선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환경부는 각성하라! 개고기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불법 식품이라는 주장입니다. 개 식용 종식은 지난해 9월 발족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개 사육 농가와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논의가 무기한 연장됐는데 동물단체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 개들은 더럽고 열악한 개농장에서 비참하게 살다 잔인하게 도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며 이런 분위기 속에 과거 여름 특수를 누렸던 보신탕집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한산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보양식인 삼계탕집에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초복을 맞아 여름철 원기 회복을 위해 찾는 손님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비판 언론인 남살 공방으로 관계가 얼어붙었던 미국과 사우디 두 정상이 주먹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시청 경호원들이 실시한 모의 훈련 영상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가 피격당했을 때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해외 소식 정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악수 대신 주먹을 건넵니다. 사우디 왕가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카슈크지의 암살 사건을 비난해왔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겁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유 증산 협조를 위해 찾아간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카슈크지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 대해 태도를 바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몇 주일 내 원유 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10명에 가까운 경호원들이 곧바로 VIP를 감쌉니다. 범인은 순식간에 제압되고 VIP는 무사히 차량을 탄 채 현장을 벗어납니다. 아베 전 총리 피습 당시 경호를 맡았던 경시청 경호원들이 지난 5월 일본 도쿄 영빈관 앞에서 실시한 모의 훈련 영상입니다. 첫 번째 총성 이후 3초 동안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번 피습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허울뿐인 훈련이었다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에 잡힌 목성이 환한 빛을 자랑합니다. 목성을 두르고 있는 고리와 근처 위성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태양계 내에서 최초로 선명한 목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건데
미 항공우주국은 해당 사진들이 웹 망원경의 포착 능력을 입증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걸 체감할 때가 바로 먹을 걸 살 때죠. 오이와 상추를 포함해 채소값이 지난해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그나마 기름값은 조금 내렸는데 여전히 비쌉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식재료를 사려고 찾아온 손님들로 붐빕니다. 고기도 좀 보고 야채도 좀 사긴 사야 되는데 뭐 인자 한 가지 샀어요. 그래도 시장이 좀 저렴하죠. 마트보다는. 서민의 체감도가 큰 밥상 물가는 지난해보다 2배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오이는 10kg당 53,500원으로 1년 전보다 2.5배, 상추는 4kg당 57,660원으로 1.8배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물가가 더 올라 이마저도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거진 다 그냥 막 곱빼기로 오른 것도 있고 넘게 오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태풍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태풍이 안 와서 덜 오른 거예요.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름값은 소폭 내렸습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3달러 내린 배럴당 99.4달러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주유소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유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기름값 비싸가지고 어디 여행 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기름값 떨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와 국제 유가 하락이 겹쳐 2주 연속 내렸고 당분간 국내 기름값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수입 물가가 지난달 사상 최고여서 7월 물가 상승률도 6%를 넘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공원에서 이색 대회가 열렸는데요. 바로 낮잠 자기 대회입니다. 밤낮 없는 찜통 더위에 또 고된 일까지 잠 못 이루는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는 잠깐의 낮잠이 보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대회 현장을 민경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 대낮부터 가지각색의 잠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과 스트레스로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열린 낮잠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 때 있잖아요. 퇴근할 때. 그때 딱 이 꿀잠대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내가 지원해야 될 이 대회다 해서.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숙면을 유도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어제 시험이 끝나서 계속 시험 기간 동안 못 자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1등, 2등 나란히 타서 받아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잘 자요. 잔잔한 바람이 부는 시원한 나무근을 써 푹신한 쿠션에 몸을 누이자 참가자들은 깊은 낮잠에 빠집니다. 손가락에 부착한 센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우승자로 가려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적절한 낮잠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또 체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잠을 설치게 되는데 낮잠은 실제로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또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요. 신체가 재충전할 수 있고. 하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을 길게 자면 오히려 신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미국민들이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겪는 중에도 소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가 1%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서 소비가 살아있다는 해석과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샀기 때문이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매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 기사. 기름값이 올해 들어 50%가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채워야만 합니다. Pump shut off at $999 and you're not full yet? Never in my life. 이처럼 급격한 물가 인상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 상승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와 식료품, 휘발유에서 더 많은 소비가 이뤄졌고 반면 의류와 백화점 분야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엇갈립니다. 먼저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증가는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도 소비 증가 소식에 반색하며 다우와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더 사기 위한 지출이 아니라 오른 가격을 감당하기 위한 소비라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물가 잡기 고금리가 경기 침체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Always the question about the Federal Reserve. What does it do? It is trying to catch up, and the worst thing that can happen is that we end up with high inflation and a recession, and that's the worst outlook. 따라서 현 단계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도 잡고 경기도 부양해야 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와 같은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에 출전한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예선을 공동 1위로 가뿐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화요일 결산만을 남겨뒀는데요. 우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세계 육상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우상혁이 전 세계 넘사벽이 되길 응원하면서 구경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상혁은 2m 17을 시작으로 2m 21, 2m 25, 2m 28을 모두 1차 시기로 가볍게 넘었습니다. 2m 36의 올해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인 우상혁은 유쾌한 세리머니로 분위기도 이끌었습니다. 우상혁은 공동 1위로 한국 선수로는 이진택 이후 처음 23년 만에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우상혁은 자신의 SNS에 응원해줘 감사하다면서 결선에서도 재차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13명이 겨룰 운명의 결선은 오는 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결승 경기에서 이제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 우상혁은 결선에서 카타르의 무타즈 에사 바심과 2파전을 펼칠 것으로 점쳐집니다. 두 선수는 예선에서 같은 기록을 뛰었는데 우상혁이 올해 주요 대회를 싹쓸이했다면 바심은 도쿄올림픽과 세계선수권 2회 우승 등 관록을 갖고 있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우상혁이 이번에 실외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다면 앞서 지난 3월 실내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바 있어 29년 만에 한 해 실내외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든든한 보양식 챙겨 드셨나요? 오늘은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었는데요.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처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곳들이 많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남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전남과 영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9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는 화요일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뱃사장으로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 내일 낮 기온 속초 26도, 울진은 22도 선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서핑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저기 계신 분들 상당히 부러워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서핑 국가대표 김동균 선수의 서핑 모습 보시면서 MBN 뉴스센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원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